안녕하세요. 2017년도 경찰 승진 경정급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경정급 시험 문제는 최근에 한 2, 3여 년간 아주 대충 쉬운 문제 위주로 구성됐던 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난이도가 적정 수준으로 상당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상태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시뱅크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정주형입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가운데서 특히 형사소송법이 제 주 전공이고, 사법시험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합니다. 특히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70% 이상, 사법시험에서는 최근 한 4년 정도는 100% 시장 점유를 했고, 그 이전에도 한 10여 년 동안 사법시험에서 1등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시뱅크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지가 8년 차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문제, 그래서 매년도에 이 고시뱅크 강의 이외에 2016년에는 처음으로 현장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하고 학습을 하고 예상 문제를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실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형사소송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매우 수작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매우 중요하고, 올해 문제는 수준이 적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실제 수준이 적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문제, 그 다음 알아야 될 문제, 그리고 2016년 5월 29일 형사소송법 313조 1항 2항이 개정이 돼가지고 특히 녹음 테이프와 같은 특수매체 기록을 명문화했거든요. 이런 특수매체 기록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출제를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찰 경정 시험이 다른 시험에서 나온 것만 따라가다가 우리가 먼저 선도해서 나간다. 이것은 어떤 경찰로서의 위상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매우 좋은 문제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험 문제는 시험을 본 수험생들께서, 현직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느냐에 따라서 수준차가 극명히 드러날 것이고, 이 극명한 수준차로 채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기 이전에 말씀드린다면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과장급인 경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풀어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요즘에는 법 공부한 사람 많아요. 법 공부 많이 한 피의자들, 이런 피의자들에게 적정히 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검찰에도 하나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대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수작의 문제다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평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기존의 현장 모의고사, 그 다음에 그 예상 단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도 아니고 한 20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포함된 단문에 해당해서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 우리 인터넷 모의고사, 고시뱅크 인터넷 모의고사, 그리고 제가 소수를 데리고 한 현장 모의고사, 이 부분에서 전부 다 출제가 됐죠. 아마도 현장 모의고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경정시험에 승진을 하실 겁니다. 승진을 하실 게 아니라 수석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빡세고, 이른바 빡세게 치열하게 정석적인 공부, 특히나 경찰의 불행이 될 수 있는 공부를 짧은 시간에 치밀하게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연히 수석이 돼야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출제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려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갑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2017년 1월 3일 11시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을려의 진술을 토대로 갑의 행적을 추적하던 피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장, 사법경찰관, 사법경찰리가 2017년 1월 8일 공두시경 형사활동 중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갑을 깨워 강간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피곤하니 오후에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고, 그러나 A 경위는 질긴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동행에 응하게 되었지만 이후 갑은 귀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단은 우리가 현행법상 임의동행, 경직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의 임의동행도 있지만 경찰서에 고소장도 제출했고 지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을려의 진술을 토대로 갑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수사상 임의동행에 해당하는데 뭐 공두시경에 요구를 했고 거절하자 어쩔 수 없이 동행을 했고 귀가 요구는 받아들여졌다가 하나의 세트 사실관계입니다. 두 번째, A 경위는 급하게 처리할 다른 사건이 있다며 옆 사무실로 가면서 B 경장에게, 자, B 경장 사법경찰을 이죠. 갑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부탁했고 혼자 남게 된 B 경장, 갑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간 사실을 추궁, 2017년 1월 8일 06시경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B 경장은 피신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지 않았고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갑은 2017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혼자 남은 경장, 1대1 신문했다는 거고요. 사법경찰 리가 했다는 거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열람 낭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불구속을 하니까 나왔어. 을려의 집으로 찾아가 강간 사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고소를 취소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갑 몰래 녹음하였다. 이후 공판정에서 갑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자 을려는 갑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 자, 을려가 갑 몰래 갑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나왔고 증거로 제출된다. 바로 이런 녹음 테이프 등에 대해서 2016년 5월 29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이 돼서 명문화했죠. 이 부분을 출제했다는 것은 아마 이거 모르고 그냥 녹음 테이프 옛날식의 논의 쓴 사람들은 점수 바닥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개정법, 법은 판례를 깹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써주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C에게 제출했는데 먼저 1번 경찰서의 동행이 적법한가. 여러분 우리 현장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인터넷 모의고사에도 이 임의동행을 항상 중요한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됐는데 임의동행은 항상 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임의동행이 적법하냐, 임의동행에 대한 얘기를 써주고 임의동행이 이거 아주 숨은 배점 포인트 10점이면 3점은 거기 줘야 돼요. 바로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에 해당하는지까지. 임의동행이 아니라고 하면 임의동행 아니면 무조건 위법합니까?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면 되잖아요. 긴급체포가 적법하면 되잖아요. 하나의 신병확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임의동행이 적법하냐, 임의동행 요건 안 갖추더라도 현행범 체포면 적법해요. 긴급체포면 적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은 미란다 고지가 안 되는 거죠. 미란다 고지가 안 돼서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안 되는 거고, 임의동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판례가 임의수사로서 허용하는데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요.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태업권을 보장하는 등 해야 되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 시간, 장소 등등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임의동행의 요건을 일탈한 거고 나아가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아서 체포로도 위법한 겁니다. 자, 그냥 한번 논점을 한번 쓰면 임의동행은 허용이 되는데 한계를 일탈했어. 여기 한 7점이 배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아서 자, 현행범이라든지 긴급체포 요것도 아니야. 이것까지 함께 써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비경장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가. 그 다음에 위법하다면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사실은 비경장이 작성한 피신조사가 적법한가. 이게 사실은 적법한가. 절차의 문제를 물어봤어요. 사실은 비경장이 작성한 피신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편할 건데 적법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피신조서의 작성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 논하는 거.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절차만 물어봤냐 증거 능력을 물어봤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답안을 증거 능력을 써줘야 위수중과 증거 동의로 나오게 돼요. 그럼 절차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증거 능력을 쓰고 이 절차 문제를 썼다면 사실은 원래 절차의 위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증거 사용과 관련한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증거 능력에 대한 논의를 써주고 절차를 써주고 위수중까지 끌어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겠지만 아마 이걸 제대로 쓴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루는데 그것들이 1대1 신문은 243조에 있어요. 이거 안 된다. 200조의 사법경찰관이 돼 있는데 바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이론. 이건 괜찮아. 그러나 1대1 신문과 관련해서는 243조 위반이다. 열람낭독하지 않은 것은 244조 이하 위반.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헌법 12조 2항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소송법 244조의 3, 1항 위반이기도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거 답안에서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수중 처리를 하고 이 위수중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되느냐 이 증거동의는 안 된다. 특히나 이 증거동의와 관련해서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영장주의 위반, 뭐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은 거 이런 것들 통상적으로 위수중은 원칙적으로 증거동의가 안 되는데 반대신문권을 침해한 반대신문권이 문제되는 위수중은 증거동의를 허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검토로서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은 위수중은 적법 절차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단순히 법률상으로 마련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마련된 증거동의로 위수중을 배척할 수는 없다.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동의 안 된다라고 나가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출제한 문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녹음 테이프는 증거로 쓸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항상 갑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녹음 테이프는 뭐 간단하죠. 먼저 대화자간 비밀 녹음에 대한 거. 이 대화자간 비밀 녹음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통비법 적용 안 받고 그 다음에 위수중도 사인의 위수중도 아니다. 이 사안에서 이 경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문법칙과 관련해서 뭐 진술서설, 진술기재서류설 이따위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녹음 테이프 등의 이 특수매체를 서류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서류와 동일시한다. 그러면 이게 2016년 5월 29일에 도입됐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가냐. 이거 우리 현장 모의고사뿐 아니라 실제 모의고사. 우리 강의 중에도 제가 긴급하게 이거 바뀌었습니다 해가지고 팝업도 띄우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서류와 동일시하니까 그럼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의리 작성한, 아닌 자 의리 작성한 피고인 갑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래서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의 진정성립 플러스 특신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간단히 쓰게 되면 되죠. 그래서 사안 해결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한번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점 요소. 사실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이 치러졌는데 사실 어려워지리라고는 충분히 예상이 됐어요. 경찰 간부 시험이 기존과 달리 사례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고 채점도 확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채점 결과 뭐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들, 수험가에 있는 내용들 그냥 암기해서 썼다. 똑같이 썼는데 점수를 60점 밑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학생도 많고요. 어떤 학생들은 경찰 간부 수험가에 있는 책 내용들을 안 썼는데 90점 이상도 받고. 그건 뭐냐면 채점하는 사람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대로 아느냐. 사실 일반 수험서에서 좀 안타깝게도 좀 엉터리도 좀 있어요.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지금까지 경찰 수험계에서 너무 관행처럼 나왔고 그게 전체적으로 경찰 간부나 과장급, 계장급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수준을 떨어뜨려서 경찰에 대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채점이 상당히 잘 됐다. 마찬가지로 경정급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채점만 잘 되고, 채점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낸 거예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어떤 배점 차이가 크게 날 거고, 이 주관식이 100% 합부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임의동행과 관련해서는 바로 들어가요. 수사상 임의동행이 허용되느냐. 이게 7대3.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예외,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수사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면 학설은 어떻게? 일단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 여러분들이 실전시험에서 이렇게 제목만 학설은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판례를 잘 써야죠. 판례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했고, 검토 그냥 간단합니다. 진위에 기초한 임의동행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그래서 임의수사설에 타당하지만 어떤 체포제도가 나와서 가급적이면 탈법적인 임의동행을 막기 위해서 그 허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되는데, 판례가 하는 거 이것만 필수로 들어가면 돼요. 판례는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을 보장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동행의 시간, 장소, 방법, 어떤 신문 방식 등이 종합 고려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설문에서 어떻게 2시경에 아유 무리였죠. 자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나 안 가겠다. 상대방이 한숨 자겨 가겠다고 해서 명확히 거절도 하고 있고, 귀가 요구, 이탈 퇴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계를 일탈해서 위법한 걸로 보고요. 넘어가서 그러면 체포에 해당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강간의 실행 중 실행 직후라고 볼 수도 없고 준현행범도 아니야. 그러나 강간범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긴급체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바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가 준수해야 돼요. 뭐 7대3 안 돼도 8대2 정도, 한 2점 정도는 배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하지 않아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도 못 간다. 결국 수사상 임의동행은 허용되지만 임의동행 요건도 넘어갔고,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자, 설문위는 아마 문제가 신문 절차가 위법한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아마 증거 능력을 중심으로 쓰면 점수를 더 주겠지만, 그냥 신문 절차에 대한 문제만 하나하나 지적해도 점수를 깔 수는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위법한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하면 가점이 되고, 그냥 증거 능력과 관련되지 않고, 사실은 왜 적법 위법도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률 위반 자체로 넘기고, 또한 위수중으로서는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이의경량을 통해 중대한 위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위법한가라는 문제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출제자분들도 아마 이것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문제가 신문 절차가 위법한가 물어봤기 때문에 절차만 정확히 나열해도 일단 100점을 주는 방향으로 채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저는 증거 능력으로, 항상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위법성은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물었는데, 먼저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사경 작성 피신 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내용 인정으로 가는데, 적 내용 인정. 일단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형식적 진정 성립을 넘어 조서 작성 방식과 어떤 신문 방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 그 다음에 내용 인정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진실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사안 적용으로 이제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차 16점을 줬는데 하나하나 써도 돼요. 초문을 못 외웠어도. 먼저 200조에서는 사법경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점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혹시나 안 썼어도 큰 문제 안 돼요. 이것도 1점, 이것도 1점, 이것도 1점. 그냥 1점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법경찰인 B가 조서를 작성했다. 원래 200조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주체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제안했는데, 자, 사법경찰이라 할지라도 검사 사경으로부터 국체적 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명령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다. 이거 쓰면 1점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이건 문제 삼을 수 없죠. 두 번째, 국법화의 판례는 조서를 열람시키거나 낭독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나, 그러나
244조 2항. 이걸 몰라더라도 244조 2항. 우리 교재 이거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촉법한 방식을 준수했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열람낭독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1점짜리예요. 안 써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이까짓 건 1점씩이니까. 세 번째, 243조는 1대1 신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단독 신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경을 참여하게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1대1 신문은 또 위반이다. 이것도 1점. 어차피 여러분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논점 빼먹어도 다른 사람보다 잘 쓰면 점수 더 주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게 2점 이상.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244조의 3, 1항 위반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일단 전문법칙 예외 요건 312조 3항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걸로 마무리 졌고 그 다음 넘어가서 위수중인지에서 308조에 이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헌법 12조 1항 적법 절차 원칙의 본질을 침해한 중대 위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진술 거부권에 대한 얘기.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위수중인지가 그러니까 312조 3항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위수중인지가 16점으로 치면은 이게 사실은 한 5, 6점 이상, 6점 이상. 312조 3항과 관련해서도 16점이면은 한 6점. 나머지는 서론과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논점에서 좀 빼먹었어도 별것도 아니다. 바로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가 수사상 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 헌법 12조 2항에서 기본권. 그래서 이것은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대 위법이고. 그래서 이를 침해한 것은 308조의 2에 따라 배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 훈련하면 금방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판례는 이런 데서 뭐 빠졌다고 점수를 까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성한 피신조서 위수중 처리했다. 그래서 소결은 전문법칙 위반이면서도 위수중인데 항상 위수중이 더 강력하니까 위수중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나오죠. 위수중과 증거동의. 그래서 비경장 작성의 피신조서가 증거동의가 허용되느냐? 자, 위수중은 안 된다. 그냥 가볍게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뭐 공익 절차는 아니고 사익 절차는 동의 대상이고 판례만 잘 소개하면 돼요. 영장주의 위반, 위법 수집 증거나 고문이나 잠을 재우지 않은 위법 사유와 관련해서는 증거 동의가 안 되지만 바로 판례의 태도가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당사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기회를 통지 않았다, 반대 신문권 침해 위수중은 증거 동의를 허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증거 동의는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마련됐다. 그냥 법률상 제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주고 뭐 검토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적법 절차 본질을 침해하기 위한 위수중을 침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19점, 25점인데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관점이 증거동의 안 된다, 위수중이다 이런 부분에 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소논점으로 한두 개 빼진 것은 1, 2점밖에 안 되니까 다 합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 바로 녹음 테이프. 이 부분은 개정법을 공부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점수가 15점이면 5점에서 10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야 돼요. 법을 공부 안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실무가로서 법을 모르고 있다면 바뀐 법을 모른다. 그럼 실무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법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 그래서 갑의 진술은 일단 전문 증거이니까 일단 전문 법칙, 그리고 피해자 을이 비밀에 의해 녹음했기 때문에 대화자 간 비밀 녹음 법리. 그래서 먼저 대화자 간 비밀 녹음 잘 아시죠? 대화자 간 비밀 녹음과 관련해서 뭐 통비법 위반이다. 그 다음에 그냥 증거 능력 인정된다. 이의경 사인의 위수중으로서 이의경량으로 가자. 세 가지 학설. 세 번째가 학계 다수설이에요. 그다음 판례는 바로 대화자 일방인 고소인이 자신의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분은 이게 키워드예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통비법에 적용이 아니다. 증거로 쓴다는 거고요. 우리 이제 검토는 먼저 항상 타인 간의 나와 상대방, 그래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어서 이제 통비법은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 그래서 이의경량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의경량 구슬려 주는 거예요. 강간죄는 중대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강간죄는 중대범죄이고 뭐 줄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증거 사용이 현저히 필요하다. 그래서 위수중은 아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다음 넘어서 이제 전문법칙 이게 핵심이죠. 여기는 이제 이 법을 모르면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전문법칙의 예외에서 전문법칙이다 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형사소송법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이에 법을 바뀐 게 모른다. 그럼 점수를 바닥으로 줘야 돼요. 이건 채점하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법을 바로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구형사소송법은 특수매체에 대해서 명문 규정이 없지만 매체가 특수할 뿐 전문 서류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해서 서류와 이제 동일 취급했는데 바로 2010년 5월 29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통설과 판례를 입법화해가지고 서류와 동일시 취급하도록 그냥 명문 규정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을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피고인 아닌 을이 작성한 피고인 갑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자, 피고인 아닌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 다음에 나와서 항상 우리는 실무가들이기 때문에 학설보다 판례에 따른 검토. 바로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 을의 진정성립 그 다음에 특신상태 증명으로 가면 되겠다. 결론 을이 갑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 통비법 적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313조 1항 단서의 요건 갖추면 증거를 할 수 있다 하면 사례가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문을 한번 보시면 단문을 설명드리고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단문에 있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 단문 15선 뭐 사회 단문에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낸 거고 현장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피의자 신문 참여권 같은 경우 사례 문제로도 냈었고 실황조사서 우리가 명확히 찍었죠. 사실은 찍었다고 더 잘 쓰고 그러면 좋은데 더 잘 쓴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정리를 좀 잘 해드려가지고 그대로 찍은 대로 잘 쓰셨는데 찍지 않았다고 못 쓰는 것도 안 돼요. 사실은 단문은 평소에 어떻게 쓰느냐 글 쓰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단문이라고 하는 거 찍어도 드립니다. 근데 찍어주나 안 주나 단문은 그냥 이런 정도 단문은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단문 점수 차이는 현실에서 많이 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도 단문 점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올해 시험은 사례가 매우 어렵고 난이도도 있고 다양한 논점이 있었다. 이것은 단지 몇 문제 찍어서 공부하는 거 이걸로 되질 않아요. 철저한 공부만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거고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는 게 어떤 경찰의 사법신뢰 그 다음에 우리 경찰 고위 간부급 우리 수사 실무에 담당하는 우리 수사 과장님들 이런 분들의 자질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들 틈틈이 FM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철저히 하세요. 사실은 찍어도 드립니다. 찍어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기대하더라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찍어줬고 실제 찍은 대로 나왔고 그러나 똑같이 문제 사실관계까지 똑같이 찍는 건 없어요. 이게 찍는 게 맞을 수 있는 것은 출제를 하는 사람도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논점들이라고 하는 것 소송법적 의미 있고 경찰 실무에도 중요한 거 선별해서 잘 내신 거고요. 역시 저도 그리고 우리 고시뱅크 측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논점들 반드시 알아야 될 논점들 다른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경향들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이 바뀐 거 이걸 안 내면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걸 내셨다는 게 참 잘한 거고 뭐 부족한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잘 쓸 수 있는 분은 극소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해 주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의 대가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현실에 충실하시고 또 공부를 하게 된다면 FM대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2017년도 경정 기출문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